예, 박문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16학년도 1학기 2회고사를 위해서 교과서 102페이지부터 2회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안내하는 녹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이제 힘에 대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에 대한 그 중단원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고, 요거에 대해서 한 파일로 쭉 나갈 겁니다. 파일이 약간 길더라도 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힘의 정의. 힘이 무엇인가가는 102페이지에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치는 그림을 가지고 도입을 해놨는데, 힘이 무엇이냐? 힘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을 하는데, 물체에 작용한 것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물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가지고 힘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 또는 물체의 모양의 변화,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물체에 힘이 작용했구나 라고 나타납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는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섞일 수도 있고요. 먼저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야구 배트에 야구공을 쳤으면 공이 날아오다가 반대 방향으로 혹시 다른 방향 날아갔으니까 방향이 변한 것이며, 다음에 속력이 빨라지는 것이 있고 속력이 느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물체의 모양의 변화를 우리는 변형이라는 용어를 써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면 변형이 나타나거나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바로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치면 공의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밀었으면 힘을 가한 건데 물체가 빨라졌다, 혹은 어떤 물체를 야구공이 날아온 것을 받았다 하면 속력이 느려지는 것이고, 또 야구공을 던졌는데 중력이 작용하니까 야구공의 운동 방향이 바뀌죠. 이처럼 힘이 작용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태를 관찰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예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이런 것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것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힘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힘을 표현해야죠. 힘의 표현은 바로 화살표로 나타내요. 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작용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 교과서 103페이지 그림에 잘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 지점을 작용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이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힘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표현은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힘의 3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작용점, 크기, 방향이다. 한마디로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는 힘의 3요소 중에 길이가 다른데, 화살표의 길이가 다른데 크기가 다른 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이 두 화살표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작은 힘이고 얘가 큰 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되는 곳이 작용점, 길이를 크기,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했으면, 힘을 표현했을 때 화살표 표현하며, 다음에 힘의 크기는 약속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과서 103페이지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1N은 1cm다 라고 되어 있어요. 1N은 1cm 약속을 하면 3N은 3cm 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다른 예를 들어서 1N을
1뉴턴을 5cm라고 약속을 하면 15cm, 3cm는 몇 뉴턴일까요? 그러면 0.6뉴턴이 되겠죠. 비례식으로 풀어야 돼요. 비례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맞추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라는 것은 화살표를 표현하고 힘의 3요소가 존재하고 힘의 크기를 뉴턴으로 나타내는데 약속으로서 그때마다의 약속으로서 힘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을 쓸 거예요. 이게 외국어를 한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뉴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뉴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N이라고 대문자 N을 씁니다. 과학자 이름을 따서 씁니다. 왜냐? 이분이 워낙 유명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바를 가지고 쓰면 힘의 단위로 이런 것도 존재하죠. kg.f 즉 kg 중이라는 1kg이 가지는 힘이다 라는 것도 힘의 단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게 단위는 kg, 우리가 배웠던 중 이런 것도 전부 다 힘의 단위가 되는데 표준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하나 더 103페이지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힘은 상호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은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밀었다 라고 되면 손으로 벽을 밀었을 때 손에 벽이 밀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상호작용입니다. 벽이 손을 민다 라는 상호작용. 힘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합니다. 항상 힘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힘을 원래 만들어내는 곳과 다음에 힘이 작용되는 곳,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서로 이게 바뀐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배울 중력도 마찬가지인데 지구가 중력을 만들어내면 지구 위에 있는 물체,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아니면 이런 펜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도 지구가 여러분을 끌어당긴다면 여러분도 지구를 끌어당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뀌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힘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104페이지부터는 힘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총 5가지 힘의 종류를 배우는데 중력, 마찰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을 배웁니다. 그래서 먼저 중력부터 공부합니다. 중력은 어떤 것이냐? 우리 교과서에 중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104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되어 있는데 둘째 줄부터 적혀 있으면 돼요.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이고 지구와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당기는 힘을 지구의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지구의 중력이다. 그 다음에 적혀 있기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글을 근거로 달의 중력도 쓸 수가 있는데 달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달의 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천체의 중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지구의 중력을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모든 힘도 다 지구의 중력이에요. 근데 과학이라는 과목은 지구상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전반적인, 특히 지금처럼 배우는 이 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거 다 봐, 우주 근본을 보기 때문에 천체에서의 중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지구상 멀리 달에서도 달의 중력이 존재하고 아주 먼 천체에서도 그 천체의 중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천체가 당기는 것을 천체의 중력이라고 한다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지구의 중력만 살펴볼게요. 지구의 중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하죠. 뭐 이거에 거꾸로 된 거, 바로 위로 올라간 것은 연직 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러면 지구의 중력 방향이네요. 그러면 달의 중력에서 달의 중력의 방향은 달의 중심 방향이 되겠죠. 그 천체의 중심 방향이 될 겁니다. 이제 중력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중력의 특징을 알아줘야 되는데, 중력은 천체의 중력이라고 제가 적었기 때문에 중력은 측정하는 곳마다 중력이 다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에서 6kg 물체를 질량이 잠시 뒤에 나올 질량이 6kg 물체를 달에서 중력을 측정하면 몇 뉴턴이냐면 9.8뉴턴이 측정이 돼요. 9.8뉴턴이 측정이 돼요. 그런데 지구에서 똑같은 물체를 6kg짜리 똑같은 이 물체 그냥 갖다가 여기다 딱 놓고서 중력을 측정하면 58.8뉴턴이 돼요. 측정하는 곳마다 중력이 다르구나.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재밌는 점은 곱하기 6을 해야 이 숫자가 나오죠. 무슨 뜻이냐? 달은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다. 혹은 지구의 중력은 달 중력의 6배이다. 이런 관계가 좀 성립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이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이 현재의 달보다 더 작으면 중력이 더 작게 나타나지겠죠. 이거는 이런 것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관계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력은 측정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니까 우리는 6kg 요런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을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알아두시면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끝내는 거예요. 질량은 어떤 물체가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물체의 구성 입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 구성 입자 때문에 나타나는 건 입자가 변하지 않으면, 입자 수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량을 가진 것은, 물체는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물체를 당기니까 우리는 힘을 따로 약속을 하는데 바로 무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몸무게라고 알고 있는 것이 몇 킬로예요, 몇 킬로그램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5개념이고, 대부분은 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무게는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 이렇게 될 거니까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되고, 힘이 될 거니까 뉴턴이란 단위나 킬로그램, 중이란 단위를 써서 무게를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중력과 무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 중력은 천체마다 다르다. 그래서 측정하는 곳마다 중력이 다르다. 그 다음에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즉 천체의 중심 방향이다. 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력이 다르게 측정이 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양도 존재하는데 그런 것을 질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무게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게는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다. 달에서의 무게가 9.8뉴턴이고 지구에서의 무게는 58.8뉴턴이다. 6kg짜리 물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게와 질량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시험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측정하는 도구가 달라요. 측정 도구가, 무게는 105페이지에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무게나 힘은 용수철 저걸로 측정해요. 용수철. 다음에 배울 탄속력으로 측정하고요. 다음에 질량은 비교해서 측정해요. 분동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과 비교해서 측정해요. 그게 105페이지 위접시 저걸로 측정한다, 또는 양팔 저걸로 측정한다가 될 거예요.
다음에 질량의 단위 알아둬야 되죠. 질량의 단위는 g이나 kg을 씁니다. 그래서 무게 단위에 kg 중이 무슨 뜻이냐? kg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뜻이에요. kg에 작용하는 중력이 kg.점 중이라고 나타나요. 그램 중은 g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뭐 g이 질량이고 kg이 질량이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무게가 된다는 개념도 단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탄성력을 공부할게요. 탄성력은 106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탄성력이 의외로 좋은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좋은 힘이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106페이지에 탄성에 대해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 탄성, 탄성체, 그 다음에 탄성력에 대해서 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써보면 좋겠죠. 내가 읽어보면 모양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그리고 이 성질 때문에 이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힘, 이 성질이 나타나는 물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교과서 순서로 쓰면 이렇게 되죠. 탄성력, 탄성체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 하고, 탄성에 의한 힘을 탄성력이라 하고, 탄성을 갖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탄성체가 뭐가 있냐? 용수철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실험을 하나 보면 빈 용수철을 준비하고, 이 빈 용수철에 추를 달았더니 약 3.5cm 길이가 증가했어요. 용수철은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글이 하나 있는데, 탄성력의 방향은 용수철이 변형된 방향과 반대이고, 그 다음 중요한 말,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물체가 왜 늘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왜 용수철이 늘어났을까? 이유는 중력이 잡아당겨서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 때문에 이 물체가 용수철을 당겼겠죠. 당겼으니까 용수철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가 없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 물체 똑같은 물체 닿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게 규칙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108페이지 추를 하나 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와 추를 2개 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와 추를 3개 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가 비례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추를 2개 달면 7cm로 2배 증가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용수철은 힘의 크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크면 늘어나는 길이도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탄성력을 가지고 저울로 쓸 수가 있고요. 이 비례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용수철을 가지고 힘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성체는 용수철을 가장 대표적인 거고, 힘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탄성은 물체가 모양이 변형이 되었을 때, 즉 모양이 원래 모양이 이런데 얘를 이렇게 찌그러뜨렸다면 얘는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걸 탄성. 이렇게 돌아가려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힘을 가해야 되겠죠. 그 힘을 탄성력. 이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용수철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증가되고 비례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용수철에서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탄성력은 윗방향으로 작용하겠죠. 탄성력은 윗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왜냐? 원래모로 돌아가야 되니까. 만약에 용수철을 줄였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탄성력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사실이
중력보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중력보다 더 많은 탄성력의 예가 나와 있어요. 즉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탄성력을 아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스카이콩콩이라고 하는 포고스틱, 그 다음에 스테이플러, 볼펜에 들어있는 용수철, 고무줄, 그 다음에 자동차나 기차의 스프링. 109페이지에 보면 패럴림픽에 나오는 육상 선수들이 다리에 의족을 했는데 이게 탄성체죠. 탄성체죠. 이 탄성체 때문에 뛸 수 있죠. 물론 뛴다는 것은 마찰력이 필요한데 마찰력보다 주된 힘, 이 빨리 뛸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성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09페이지에 보면 낚싯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탄성력의 예도, 다양한 예도 교과서를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얼굴살이 다시 늘어나는 거, 피부가 복원되는 거, 상처가 나서 복원되는 거 말고요, 눌렀다가 복원되는 거, 예를 들어 종이를 휘었는데 다시 펴지는 거, 이런 것도 모두 다 탄성력이 작용하는 게 다 일상생활에서 탄성력의 예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도 역시 뜻을 알아줘야 되는데 마찰력의 뜻은 110페이지에 나와 있죠. 마찰력은 무엇일까? 110페이지에 마찰력 뜻이 어떻게 적히는지 볼게요. 셋째 줄 중간 다음부터 있어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생기는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 그래서 접촉면에서 다 적을게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에요. 그러면 이 글에서 마찰력에 대한 뜻이 다 나와 있어요. 두 물체가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되고 미끄러짐을 방해해야 돼요. 그러면 미끄러진다. 우리가 칠판 지우개가 이쪽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미끄러지는 게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으로 미끄러지면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마찰력의 두 가지 예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타이어를 끄는 것과 타이어를 끄는 사람의 신발바닥이 나와 있는데 먼저 타이어 그림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타이어가 바닥에 끌림,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신발바닥, 발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요. 타이어가 바닥에 끌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림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 타이어가 있으면 끄는 힘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마찰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은 끄는 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미끄러져야 되겠죠. 끄는 힘이 이렇게 미니까 이쪽으로 미끄러질 건데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 힘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으니까 요 힘과 요 힘을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합이 이렇게만 이동하는 R자 힘이 작용을 해서 타이어가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끄는 힘이 더 세구나. 마찰력은 끄는 힘보다 작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신발바닥 사진인데 여기선 이렇게 미는데 마찰력이 같아요. 서로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마찰력과 미는 힘이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두 힘을 더하면 0이 되고 R자임이 0이니까 발바닥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찰력은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미끄러지려는 힘보다 작아야 돼요. 최대한
미끄러지는 힘과 같아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마찰력의 최대 크기는 미끄러지는 힘과 같아요. 최대 크기가. 마찰력의 최대 크기가 미끄러지는 힘보다 반대면, 아니 더 크면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논리상 안 맞죠. 그래서 마찰력은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보다 최대한 같거나 그 힘보다 작아야 돼요. 같을 때는 안 움직인다. 미끄러지는 힘이 더 크면 움직인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1페이지부터 1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찰력에 역시 예가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이 예는 읽고 하나씩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마찰력은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톱니바퀴나 성냥이나 기타 등등 뭐 자동차 바퀴나 체인이나 뭐 스키 플레이트나 이렇게 다 마찰력에 예가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과 자기력입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은 사실 두 힘이 같이 있으니까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어서 같이 있겠지요. 먼저 자기력. 자기력은 자석 때문에 나타나는 자석과 쇠 붙이 사이 또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나타나는 힘인데 대표적으로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 두 개 사이에 서로 닿고 있지 않아도 밀어내고 또는 N극과 S극 있으면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미는 힘을 청력,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접촉하지 않아도요 밀거나 당기는 힘이 생겨요.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서로 다른 것은 당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자기력으로 사용하는데 뭐 냉장고 문 열 때 살짝 힘이 필요한 거, 냉장고 문이 딱 닫히는 거, 냉장고에 뭘 붙이는 거, 여러분들 자석 가지고 노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스피커, 전자기기 등의 대부분에서 자석을 사용하죠. 네, 차에도 자석이 있고요, 발전기에도 자석이 있고요. 이처럼 자석은 우리도 일상생활 아주 많이 쓰는데 그런 예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와 똑같이 전기력이 있어요. 전기력은 엄청나게 많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도입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생겨나는 정전기력을 주로 말해요. 정전기력은 플러스는 청력이 작용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감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렇다면 이거랑 똑같죠. 위쪽과 단지 두호만 다르죠. 역시 전기력에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특히 113페이지에 보면 풍선으로 설명한 예도 있고요. 스티로폼에 손이 막 달라붙는 거, 가루가 달라붙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아주 멋진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자동차 도색에 전기력이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페인트 칠을 아무리 잘해도 페인트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게 되니까 페인트 입자에 전하를 띠게 해서 차에 반대에 전하를 띠면 여기에 골고루 달라붙겠죠. 얘네들은 서로 멀리 균등하게 떨어져서 골고루 달라붙겠죠. 이런 관계로 자동차 도색에도 전기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전기력을 이용하는 역시 얘도 교과서에서 확인하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힘은 5가지를 알아봤어요. 중력, 마찰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여기 있는 자기력까지 알아봤고요. 이것을 교과서 113페이지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분류를 해놨어요. 어떻게 분류했는지 이 표를 잘 보시면 힘을 분류했는데 접촉을 기준으로 접촉이 필요한 경우, 내가 한자 쓸게요. 접촉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접촉이 돼도 괜찮지만 접촉이 없어도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역시 두 가지 힘이 있죠. 접촉이 필요한 힘이 탄성력과 마찰력이죠. 네, 우리 마찰력 할 때 접촉면에서 미끄러짐을 방해한다라고 적혀 있었죠. 탄성력은 밀거나 당길 때는 잡아야 되겠죠. 밀거나 당길 때 붙어야 돼요.
예, 멀리 떨어져서 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접촉이 필요해요. 근데 접촉이 없어도 되는 힘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냐? 당기는 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중력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당기는 힘만 있는 경우. 그런데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같이 있는 경우, 그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겠죠. 각각. 그래서 힘은 115페이지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한다면 이 펜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요곳에 얘가 되겠죠. 이 펜이 떨어졌습니다 하면. 그런데 이 펜이 떨어져서 튀었습니다. 왜 튈까요? 왜 튈까요? 이것도 바닥에 통통 튀기는데 왜 튀길까요? 거의 탄성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게 이런 식으로 얘와 함께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 파일의 마지막이 합력이에요. 합력은 두 힘을 더하는 건데 몇 가지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합력은 두 힘을 더하는 건데 경우와 용어를 알아볼게요. 먼저 힘의 합성이에요. 힘을 더한다. 우리는 힘을 합성한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알짜힘이라는 용어가 또 있는데 더한 결과 최종 힘이에요. 알짜힘은 힘 하나로 표현된 거. 여러 힘을 다 더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로 표현된 것을 알짜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힘을 더하는 것은 힘을 합성해요. 그래서 합성 결과는 알짜힘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합력이 있어요. 합력은 두 힘을 더하는 힘이에요. 근데 최종 힘이 알짜힘이에요.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을 구해라 라는 소리는 두 힘의 알짜힘을 구해라 라는 소리와 같다고 여러분들은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는 끝났고요. 이런 힘, 첫 번째 힘과 이게 1번 힘 F1이라고 할 거고요. F2가 있어요. 이 두 힘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같은 방향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같은 방향 힘에선 두 힘의 합력을 어떻게 하냐? 단순히 더할 거예요. F1 더하기 F2 라고 해서 결과는 두 힘의 길이를 요인 길이와 요인 길이를 두 개를 더해서 F 총합이 될 거예요. 얘가 알짜힘이 되는 거죠. 혹은 두 힘의 합력이 될 겁니다. 같은 방향일 때는 두 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얘가 5N이고요. 얘가 3N이면 5N 더하기 3N은 8N이라고 해서 수학 더하듯이 그냥 산수 더하듯이 하는 게 같은 방향일 때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매우 쉬우니까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런 힘 F1 5N과 이런 힘 F2 3N이 되는데 이 특징은 서로 180도 반대 방향입니다. 180도 방향. 전혀 정반대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요 힘과 더하기 요 힘의 결과는 요 힘에만 될 거예요. 이유는 서로 반대 방향이면 5N 더하기 3N이라고 쓰지만 답이 2N이 돼요. 2N이요. 여기서 교과에서 설명이 안 된 거를 조금 더 말하면 이 3N은 5N에 대해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N짜리를 바꿀 거예요. 5N 더하기 5N짜리에
5N짜리 방향이 반대인 걸 바꾸면 마이너스 3N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N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뜻이 방향을 반대로 쓴다. 방향을 반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림을 그대로 그릴게요.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쓸 거고, 그러면 5 빼기 3이 되죠. 그래서 2N이 요 답만 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뜻은 반대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려진 거죠. 요 3N 힘을. 하지만 마이너스 3N을 쓴 이유는 해석할 때 방향이 반대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의 뜻은 해석할 때 방향이 반대이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80도 방향일 때는 두 힘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두 힘의 차이. 이런 경우라면 다 여러분들은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힘이 모두 다 이렇게 나란한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 나란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해요.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F1과 F2를 더할 때 보조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F2에서 시작하는 보조선은 F1과 평행하게 그릴 거고, F1에서 시작하는 보조선도 F2와 평행하게 그려서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면, 그런다면 최종적으로 작용점에서 반대편까지 화살표를 그리고 이 화살표를 협력 또는 R자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재야죠. 자로 재야죠. 비례식에서 풀어야죠. 다시 자로 재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본 거, 우리 교과서 문제에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문제는 보통 이렇게 모는 종이를 주어주고, 요 힘 F1 더하기 요 힘 F2를 구하라 하면 똑같이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구하고 답을 구하면 되겠죠. 똑같이. 혹은 굳이 숫자까지 쓸 수 있는 얘도 몇 가지 예가 있죠. 요 힘 더하기 요 힘을 구해라. 서로 힘이 다르죠? 하지만 구해보면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서 답이 여기에다가 되겠죠? 그러면 요 한 칸당 몇 뉴턴 내가가지고 숫자도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용되는 예가 몇 가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별히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나란하지 않는 경우 힘의 합력이 나와 있는데,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똑같은 힘이 작용할 때 요 각도를 60도라고 하고 요 각도를 120도라고 합시다. 60도 힘, 60도, 120도 힘 사이값으로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 합력 구해 줄게요. 60도인 경우 똑같은 힘으로, 그러면 요 각도가 60도니까 평행사변을 그려서 다이아몬드 형태가 나와서 길이가 이렇게 길게 되겠죠. 요 힘보다 꽤 긴 힘이 나오고 2배는 아닐 것 같네요. 2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120도는 재밌는 결과가 생겨요. 왜 120도가 재밌는 결과가 생기냐? 120도는 이렇게 그려서 평행사변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요 힘과 요 힘이 같으니까 요 120도가 반 나눠서 60도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평행사변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길이 같고 길이 같고가 되겠죠. 여기 60도가 될 거고, 평행사변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60도가 될 것이고, 60도니까 여기도 60도가 되죠. 이거 정삼각형이고, 요 길이가 모두 다 같네요. 그러니까 합력도 같네요. 합력도. 그래서 120도 간격으로 벌어지면 합력이 원래 크기와 같다가 될 거예요.
이제 121페이지 맨 마지막에 합력이 0이면 힘이 평형을 이룬다를 볼게요. 평형. 합력 또는 R자 힘이 0인 경우를 평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지금 제 손 위에 얘가 가만히 있는데 이 경우는 평형이에요. 평형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예요. 이게 평형 상태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힘 작용하잖아요. 이게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죠. 제가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미누님도 작용하죠. 예, 힘 작용합니다. 다. 근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같다가 무슨 소리냐? 우주 공간이 얘만 있어도 얘는 안 움직일 거거든요. 우리 지구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 공부할 때는. 그래서 우주 공간에 가만히 얘가 있다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평생.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게 우리는 평형 상태이다. 우리 교과서에 평형 상태 얘가 몇 가지 있죠. 잘 보시면 천장에 뭐가 등이 매달려 있죠. 평형 상태죠. 당기는 힘과 중력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역도 선수가 들고서 3초간 서 있어야 돼요. 역도 기록이 유지가 되려면 3초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울죠. 띠 울려야 내려놓죠. 울리기 전까지 들고 서 있어야 되니까 중력과 드는 힘이 같아야 되겠죠. 평형 상태고. 그 다음에 이런 지구본 있죠? 공중에 뜨는 지구본. 뭐 공중에 뜨는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자기력을 사용해요. 자기력을 드는데 중력과 같죠. 서로 줄다리기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해봤을 텐데 결판이 안 날 때 서로 힘이 똑같아서 중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안 당기는 거랑 똑같을 때 그래서 합력이 0인 경우와 똑같다. 이럴 때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해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122페이지, 123페이지 꼭 읽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문항이 어디에 있냐면 다음번 녹화 파일 끝나고 나서 월 148, 149, 150, 151페이지에 여기에 관련된 문항들이 있으니까 그 문항까지 같이 풀어두시면 첫 번째 어려운 부분은 끝날 듯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파일 볼게요.